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파생과 주식을 좀 따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파생하는 영상이 뭐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낭비될 것 같아서 어, 파생 영상을 갖다가 따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까꿍님만 보라고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네요. 오히려 더 많이 보네요. 까꿍님 보라는 영상 별거 없는데. 그래서 뭐두 개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까꿍님만 보는 거는 뭐 사실 그 까꿍님이 옵션 매수만 하니까 옵션 매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을 좀 만든다고 만드는데, 주식 하시는 분은 굳이 볼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식으로 공부를 하고 돈을 벌려 그러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종합 주가가 내려도 돈을 주식은 벌 수 있거든요. 그 못 번다 하는 사람, 주가 종합 주가가 내리는데 주식으로 돈 못 벌면 그 고수 아닙니다. 박사님 보면은 그 하락할 때 작년에 돈 많이 벌었다 했잖아요. 올 때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내리는데 잘 벌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사님 기법 같은 경우는 시장과 좀 무관하죠. 시장과 무관한 그런 주식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전체 시장이 약하면은 뭐 수익을 좀 적게 보고 강하면 좀 많이 보고 하면 되는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단타 종목들은 워낙 짧게 수익을 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둘 다 본다면은 봐주면은 뭐 여러분한테 뭐 도움은 되는데, 뭐 시간이 혹시 뭐 쓸데없는데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시간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어쨌거나 알아서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보다 영상을 잘 만들고 내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 소개해 드렸는데, 뭐 다시 오겠다 그러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맨 먼저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이 들어있는 게 S&P 500이죠. 우린 알려진 것 중에서 S&P 500개는 주식 500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S&P 500 지수가 지금 보면은 뭔가 끊겼지요. 요 제일 위에 선이 21선인데 21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5일선은 이건데 5일선도 뚫고 내려왔지요. 그래서 나는 S&P 500이 5일선을 뚫고 21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60일선까지는 내려온다 고 보는데, 60일선에 부딪히고 이렇게 금방 뜨거 해가지고 탁 올라가면은 힘이 강한 거고, 여기도 보다시피 60일선도 아니고 요 21선이죠. 요 60일선 근처 왔다가 여기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 근처 왔다가 뜨거하고 탁 올라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좀 장이 그래도 강한 경우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다음날 아뜨게서 탁 튀어 올라갔지요. 그래서 쭉 올라갔습니다. 추세 따라서 60일 추세를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추세가 올라갈 때는 S&P 500이 60일선을 타고 올라가구나. 건들더라도 하루 만에 다시 돌아서야지 하루 이상 있은 적이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그리고 다우가 미국의 우량 주식 20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다우 산업을 보게 되면은, 자, 이 60일선을 뚫고 내려왔지요.
21선은 그 전에 뚫렸습니다. 여기 5일선도 뚫렸거든요. 내나 5일선도 뚫렸고 21선, 61선 다 뚫렸습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121선인데 121선이 오늘 닿았는데 121선도 나 뚫리지 않을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보지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다운은 나름대로 이 저점을 이 저점 있지요. 저점을 높여가던 요 추세가 꺾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제 꺾이고 어제 반등이 들어왔다가 오늘도 반등이 들어왔는데 시가에 이 추세에 부딪히고 하락을 하는 뭐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오늘 120선을 뚫고 내려가면은 아마도 여기 밑에 있는 게 지금 201선을 잡아놨는데 241선을 향해서 내려가지 않을까? 이건 201선입니다. 241선은 1년선이죠. 1년선을 향해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21선을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장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 오늘 저녁이고 미국 시간 아침이죠. 오늘 15일 요거를 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으로. 그러면은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이제 시작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우를 보면은 주봉도 5주선이 뚫렸지요. 20주선도 뚫렸습니다. 지난주에 20주선이 뚫려가 마감이 됐고 이번 주에 시작은 20주선이 뚫려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주중에 올라가면서 5주선에 헤딩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다우 산업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으로. 그러면은 뭐 완전 여기서부터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이 났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서의 추세가 내가 보기 끝이 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돈을 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푸는 돈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돈을 걷어들이는 게 테이퍼링 아닙니다. 돈을 많이 풀다가 조금 덜 많이 푸는 겁니다. 그걸 봐서 다우가 제일 먼저 움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S&P 500 S&P 500도 지금 5일선을 뚫고 돌아섰지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종합도 5일선을 오늘 살짝 뚫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다 하방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내가 며칠 전에 이번 달 안에 잡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나는 그럴 거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아직도 조금 강한데 이거는 뭐 반도체주가 지금 다음 산업을 갖다가 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다 떨어지면은 뭐 이 지수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먼저 떨어지냐 나중 떨어지냐 차이지 떨어질 거다 하고 보고 그리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은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저게 그 동경올림픽 2020년 동경올림픽을 코로나19 때문에 1년 뒤에 2021년에 했지요. 지난달에 8월 달에 했습니다. 한 달 전에 한 그 영향으로 그 덕택에 지금 일본 주가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이것도 몇 달 안에 꺾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꺾이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추락하듯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져야죠. 그리고 중국 상위 지수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뭐 올라가는 게 좋겠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자본을 갖다가 빼먹으려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그 외국 자본이 중국의 단독 법인을 설립을 못했는데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그 법을 풀었지요. 그래서 JP 모건인가가 아마 독단적으로 100% 지분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중국한테. 대통령이 우리 국빈 방문을 해도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얻어 터지는데 미국 따라 들어가면 100% 얻어 터집니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항생 지수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앞에 꼭대기를 쳤고 다시 반등이 들어왔다가 떨어진다. 이게 맞는데 우리는 요 고점보다 더 높지요. 더 높은데 홍콩은 요 고점보다 못합니다. 요 고점이라는 2018년 고점을 얘기합니다. 요 고점은 2021년 1월 우리가 제일 높은 게 요 고점이죠. 요 어디 고점이 제일 높지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 1월보다 한 3월인가 뭐 뒤쪽에 더 높은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렇고 다음에 뭐 인도 지수는 인도는 신생국인데 신흥국이 좀 잘 올라가고 있지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다음 타자가 인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모로 뭐 인도가 중국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세계의 돈이 인도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를 먼저 보죠. 유로 50은 그 유럽 그 연방 중에서 유로화를 쓰는 연방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 50개를 뽑아서 만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G7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나라들 경제를 각각 보는 거와 요거 하나를 보는 거나 내나 마찬가지다. 뭐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5일선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허덕이고 있는데 조만간에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뭐 하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도 주봉입니다. 유로화. 지금 또 우리인데 중요한 게 원달러죠. 원달러를 보게 되면은 어제 그최 사장이라고 뭐 안지는 한 10수년 된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뭐 잘 나간다 하는 뭐 사람이죠. 뭐 현금을 갖다가 24시간 안에 100억 이상을 갖다 댈 수 있으니까 뭐 100만 장자 이상이죠. 그 최사인 같은 경우 뭐 어제 얘기가 한 1080원 정도 평균 단가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 샀다는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아마 요 어디쯤에서 사고 요 내려올 때 추가로 매집을 했거나 올라갈 때 매집하지 않았을까 요 근방에서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모은 게 대략 뭐 1080원 정도 된다 평균 단가가. 그러면 몇 년 사이에 가장 저가죠. 한 200만 불 가지고 있는데 한 100원은 남겨야 되겠다 하는데 나는 왜 그런 계산이 나왔나 했더니 200만 불 같은 경우는 10원만 1원이 오르면은 2천만 원이고 1원이 오르면 200만 원이고 10원이 오르면 2천만 원이고
배근이 오르면 2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200만 불을 투자했는데 한 20억 투자했는데 한 2억 남으면은 한번 수익 실현했다가 한 1100원 정도에서 다시 잡으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원달러를 한번 봤습니다. 원달러를 보니까 원달러의 월봉을 이래 보게 되면은 월봉을 보면은 뭐 내가 이 꺼놨는데 그새 또 없어져 버렸네. 어디에 붙여놨는지 월봉을 일단 보게 되면은 자 월봉의 추세를 안 꺼 보겠습니다. 추세가 왜 안 꺼지나. 자 월봉의 추세를 이렇게 걷게 되면은 뭐 했던 거를 갖다가 반복하려니까 좀 되게 거시기한데. 자 이렇게 월봉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을 하지요. 요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이러스 사태 때입니다. 이때 쭉 올라가다가 3월 달에 주가도 떨어지고 외환도 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으면서 이 떨어졌는데 볼린저 밴드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추세 하단 볼린저 밴드 하단선 밑으로 오니까 다시 올라가지요. 그래서 밑으로 언더슈팅이 나왔으니까 위로 볼린저 밴드 상단선 가까이는 갈 거다. 그래서 나는 1200원 정도는 간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원달러가 하락을 한다고 보던데 나는 월봉으로 이래 봤을 때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지 하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주봉이라든지 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을 보면은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지요. 그래서 하락 중이다 뭐 이래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추세를 꺼면은 뭐 대충 그래도 하락 중이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 추세 중이 아니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상승으로 이런 상승 추세를 가지다가 뭐 슈팅이 나와가지고 이런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다운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월봉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것 같고 주봉으로 볼 때는 뭐 추세 하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여기서 이게 30, 약 400개쯤 되는데 자, 이 봉이 한 400개쯤 됩니다. 400개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요. 그래서 나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내리지요.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까? 월봉을 보게 되면은 뭐 대략 뭐 1200원, 1300원 정도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화가 이래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외환이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는 언더슈팅이 나왔고 다시 반등으로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기 전에 이 정도 올라올지 이 정도가 뭐 1210원 정도네요. 이 정도 올라올지 아니면은 뭐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것도 못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 사장이 뭐 그래도 한 몇 년 들고 있다가 외환을 팔려고 하는데 200만 불에서 한 2억은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게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메인업이
메인업이 그 아연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연 공장을 하면서 뭐 그전에 메인업은 뭐 이것저것 한 것 같은데 아연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 벌은 돈 가지고 원룸을 주로 샀는데, 원룸을 그때 2015년경인가 2015년경에 원룸을 한 100개 사겠다 이러더니 한 30개 40개 정도 있다가 그걸 갖다가 한 50개 정도 샀다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스톱을 시켜가지고 최근에 또 사기 시작을 했는가 이제 한 80개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100개 정도를 목표로 지금 사고 있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보기에는 원룸이 한 200개 정도는 돼야 뭐 이제 원룸이라 안 하고 오피스텔을 가더라고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그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또 세금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0개 정도를 가져야 관리가 되고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답이 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을 버는 대로 아마 원룸을 계속 사 나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원룸하고 그 부동산 월세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5년 전에는 한 4, 5천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 8천 정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까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기 사업자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임대 사업이 가장 크게 자기인데 이득을 안정적으로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외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달러를 해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털었다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밑에서 사겠다. 1100원이 깨질 것 같지는 않는데 본인 얘기입니다. 11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1100원 언저리에서 다시 사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뭐 최 사장 개념이. 그리고 뭐 자기가 아연 공장을 한다 그랬죠. 아연 공장을 하는데 아연 재고를 갖다가 다 청산을 했다더라고요. 더 오를 건데 왜 청산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당가가 한 220만 원 톤당 되는데 한 350 정도에 다 털었다. 많이 올라가 봐야 440만 원인가? 400 몇십만 원이 한계다. 그래서 털었다. 원래 꼭대기에서는 못 팔지요. 꼭대기 치고 내려올 때는 매도자는 있는데 매수자가 없지요. 그래서 팔지를 못합니다. 올라갈 때 팔아야지요. 뭐 한 어깨 좀 왔다가 생각하고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다음 하락 때 뭐 큰 덕을 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도 현금을 한 100억 준비해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꼬르고 있다가 결국 뭐 은행 대출까지 받고 이래 가지고 뭐 한 7년인가 8년 만에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죠. 은행에 대출을 안 받은 지가 꽤 오래됐다고 했는데 현금을 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뭐 돈 못 벌고 다시 은행에 갚아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올라갈 때 인버스를 계속 사더만은 인버스 물타기를 했거든요. 물타기를 계속 하더니 결국 10억 손해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내하고 안 맞다 이래가지고 주식은 관두는 걸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내가 그 최 사장님을 쭉 지켜보니까 매도와 매수를 꽤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는 거의 바닥에서 잡는데 바닥에서 잡는 기준을 뭐로 두는가 봤더니 자기 업으로 하는 아연 공장 같은 경우는 아연 원료를 거의 공장 그러니까 광산에서 놓는 기본 그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가.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원가에 근접하면은 매입을 하고 더 떨어지면은 더 많이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바닥에서 잡고 올라갈 때는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 뭐 자기가 잘 아는
금융 전문가들도 여럿 있던데 회계 전문가도 있고 뭐 회계사들도 있고 그쪽을 통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전문가들 옆에 두고 왜 내인데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내한테도 뭐 한 번씩 물어보는데 어쨌거나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돈 버는 사람과 반대 방향을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이 가격이 더 오를까봐 집을 산다. 이런 개념인데, 어, 지금 집값이 터지기 직전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생각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집값은 언제 터지냐? 뭐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 터질 수밖에 없지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이 돈을 빌리면은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리지요. 그래가지고 해외 투자하면은 이자를 조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돈을 법니다. 기업들이. 근데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우리가 안 올리게 되면은 차라리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자놀이 하는 것보다 미국에 갖다 놓고 돈을 갚는 게 덕이 되겠지요. 지금 테이퍼링 하는데 테이퍼링은 돈을 회수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은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돈을 회수하는 단계가 들어가면은 미국이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돼가지고 돈을 테이퍼링이 아니고 돈을 회수를 하게 되면은 돈을 회수를 하면은 결국 나갔던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미국 쪽으로 미국에서 나왔던 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 뭐 채권, 주식 이런 거 팔고 미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그걸 안 올라가게 외국 자본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은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더 줄게 찾아가지 마라. 돈 빼가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자 받아가지고 너희 나라 미국에다가 이자 내고도 돈이 이래 남으니까 너가 이익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본을 유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자가 굉장히 싸지요. 은행 이자가.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억 빌리면은 1년에 한 300만 원 이자를 냈다 이러면은 지금은 뭐 한 5억 10억 빌리면 한 300만 원 낸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다 보니까 집값이 급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면은 결국은 지금 환율이 원달러가 오르는 추세에 있다. 오르는 추세에 있는데 왜 오르냐? 외화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뭐냐? 그 외화가 지금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거죠. 외국인들이 팝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던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정책적으로 외화 유출이 어렵게 만들겠지요. 외화 유출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버뜩 팔고 나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최소한 같은 경우는 뭐 1180원이나 1200원, 1200원 요때쯤 팔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오히려 요 위로 올라왔을 때 트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요 1200원 근처에서 털면은 다시 밑에서 사질까 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런지는. 어쨌거나 돈 많은 사람은 이런저런 뭐 돈 버는 방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화가 오르니까 원달러가 오르니까 뭐 샀던 거 팔아도 뭐 몇 년 흘렀지만은 이익을 번다는 거 보니 우리는 2억 이러면 큰데 뭐 돈 많은 사람은 2억이 뭐 우리 한 2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느끼지나 봅니다.
뭐 그래도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은 보려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차트로 볼 때 지금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꺾여가지고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대만 가권 지수인데, 대만 가권 지수도 이렇게 올랐다가 지난달에 요 5일선을 깊게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이 끝나면은 이 5개월선, 이 선을, 이 5개월선이 잘 안 보이네. 이 5개월선의 색깔이 옅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요 선이거든요. 요 5개월선 지금 밑에 있는데 뭐 지금 9월이 끝나봐야 알죠. 깊게 뚫고 내려왔으니까 뭐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추세가 꺾인 거거든요. 이때만도 추세 꺾인 겁니다. 아랫 방향으로 꺾였는데 뭐 여기서 이 사이 어디에서 뭐 반등을 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뚫고 내려올지는 뭐 모릅니다.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뭐 최소 10%에서 20% 30% 정도의 조정은 오지 않을까. 지금 18,000이 최고 꼭대기니까 10%면은 1,800이 빠지는 거고 20%면은 3,600이 빠지는 거고 30%면 5,400이 빠지는 거죠. 대만 가권 지수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찌 되는가? 우리나라는 자, 지난달부터 꺾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차트로 보면은 꺾여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많다. 뭐 어디까지 갈까? 우리가 꼭대기 3116이니까 10% 꺾이면 10% 빠지면은 300포인트. 3000이죠. 20% 빠지면 600포인트. 660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2700 살짝 깨지는 정도 수준이죠. 뭐 요 정도 대충 될 겁니다. 요 정도 같으면은 바닥 대비 뭐 0.618 조정이죠. 0.618 조정이나 절반 정도 조정 들어오면 아주 조정을 잘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 2,800 살짝 깨는 정도만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정을 잘 받은 겁니다. 한 15% 조정 같으면은 한 500포인트 되는데 한 2,800 정도 같으면은 3,300에서 2,800 오면은 500포인트 떨어진 거거든요. 15%. 이 정도 조정 받으면 아주 견조한 조정을 받았다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게 되지요. 이 정도만 500포인트만 떨어지더라도 개인들 반쪽 나는 계좌가 허다할 겁니다. 반쪽 이하로 떨어지는 계좌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올라가는 주식이 없냐 하면 올라가는 주식이 있지요. 그걸 짚어내는 게 실력인데 그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수들 중에서도 하락장에서 돈을 상승장보다 잘 버는 사람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고수가 아니죠. 그냥 돈 버니까 고수를 해주는데 떨어질 때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돈을 더 잘 벌어야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갈 때 손절을 칼같이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지만 결국 반밖에 못 먹거든요. 내려갈 때는 손절을 칼같이 하면은 올라갈 때 한 2배 정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런 관점에서 뭐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내가 올라오면은 주가가 올라오면 때려야 된다. 수익 난 것들 팔아야 된다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이런 여기가 꼭대기 치고 일봉상 꼭대기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 고점을 뚫고 갈 거냐 뚫고 갈지 않을 거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뚫고 올라가든 뚫지 못하든 이 저점은 뚫게 돼 있거든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는 옵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뚫고 내려오는 거와 뭐 한 달 후에 뚫고 내려오는 거와 천지 차이죠. 지금 뚫고 내려오면 포지션이 있으면 돈을 버는데
한 달 후에 뚫고 내려오면 지금 돈 있으면 깡통 나거든요.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니까 그때는 내려와 봐야 내가 돈을 못 벌지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거 깨집니다. 깨지는데 지금 깨지냐 아니면 좀 더 올랐다가 빠지면서 깨지냐 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자, 업종을 가지고 파동을 갖다가 코스피를 가지고 파동을 매기 내리겠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매기는 게 사실은 더 맞는데 그 월물에는 근데 석 달만 지나면은 선물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니까 선물 가격이 또 변하거든요. 월물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옳지 못하고 차라리 코스피 200이나 200이 못해니까 본체니까 코스피 200을 가지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요. 근데 뭐 여기는 주식을 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주식 코스피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꼭대기죠. 여기 꼭대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리죠. 여기서 A 여기서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보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꼭대기를 치고 요런 조정을 보였습니다. 요런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올랐죠. A파, B파, 이 B에 1파, 2파, 3파.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1파 조정, 1파 내리고 2파 올라가고 3파가 이렇게 여러 해가지고 수렴 형태를 딛습니다. A, B, C 해가 하나의 조정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나 여기를 갖다가 A로 잡으면 됩니다. A, B, C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전체를 A파로 보면은 이게 B파. 요걸 꼭대기로 볼 수도 있고 요걸 꼭대기로 볼 수도 있는데 요걸 꼭대기로 보면은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나서 A파, 그 다음에 B에 1, 요래 수렴 형태로 B에 2, 그러니까 B에 A, B, C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1파, 그 다음에 A파가 되겠죠. 큰 A파, 그 다음에 큰 B파, 여기나 큰 B파, 요걸 B파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C파, 이게 C파인데 이 C파가 뭐냐면은 C의 A파가 됩니다. C의 A파, C의 A파가 되고 내 보는 게 맞다면은 C의 A파가 되고 C의 A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A, B, C 반등이 들어갔는데 여기 A, D파에 A, B, C, C파에 A에 B에 A입니다. A. 그 다음에 이런 조정이 B인데 이 조정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다섯이 된다면은 요 바닥을 뚫지 않고 뚫기 전에 이거는 뚫고 이걸 뚫기 전에 반등이 들어올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 하락 이게 A파고 여기 B파고 이게 C파면은 이게 C파라 그러면은 C파고 C파가 끝이 안 났다면은 A, B, C가 내려오는데 B가 여기서 끝이 났던 더 올라가서 끝이 났던 이거를 뚫고 내려오는 B파가 C파락 C파가 논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C파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보니까 선물로 따진다면은 뭐 지금 지수로 따지면은 뭐 정확하게 몇 포인트가 잘 모르겠는데 대략 300포인트가 조금 안 되죠. 300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데 300한 200한 60포인트 260, 270 200, 6, 70포인트쯤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60, 뭐 6, 7포인트 되는 것 같은데 260포인트 잡고 반등이 들어오고 이 크기의 여기서 이 하락분의
한 1.5배 내지 1.6배, 뭐 1.618배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선물로 볼 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내가 여다가 뭘 다 꺼놨나 보네요. 뭐 어쨌거나 뭐 지나갔으니까 이건 내비두고, 여기에 선물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선물에서 이게 선물 일봉입니다. 일봉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요. 여기서 요래 내려오고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A, B, C 해서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1파, 그 다음에 2파, 3파, 조정 4파 해서 5파, 얘네가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 볼 수도 있고, 이걸 A, 그 다음에 반등 B, 그 다음 이걸 C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로 봤든 간에 나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만큼이나, 여기서 내려온 게 대략 한 20포인트쯤 됩니다. 이게 441이고 이게 400이니까 이 41포인트 내려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끝나고 다시 하나가 마무리되고, 여기서 내려온 게 선물이 437이죠. 이래 437에서 400 정도까지 한 37포인트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다시 반등이 들어왔지요. 반등이 들어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게 대략 한 14포인트, 10 몇 포인트냐? 420하고 406이니까 대략 한 14포인트쯤 되죠. 14포인트의 뭐 한 배하고 한 6배, 1.618배 정도 하면은 대략 한 22포인트쯤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 예상으로는 대략 380 얼마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390선을 깰 가능성이 많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390을 깨게 되면은 390을 깨면은 여기서 대략 뭐 2,900인 900 얼마 이래 되겠죠. 2,900 얼마 이래 되면은 적게 내려왔을 때 2,900 얼마 되고, 많이 내려오면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2,900 얼마가 된다면은 여기 일봉으로 볼 때 어쨌거나 이 저점도 뚫고 이 저점도 뚫는다. 그래서 이 추세 정도, 그러니까 2,950에서 그 이하까지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점과 이 앞에 저점이 하나 더 있다 그랬지요. 요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깨고 못 깨면은 한 2,950 정도에서 끝이 날 거고, 깨면은 뭐 2,000, 여기 저점이 2,930쯤 되니까 한 2,900 뭐 깨는 시도를 하는 정도 되겠지요. 그런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럼 그렇게 내려온 게 끝일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와 봐야 한 400포인트밖에 안 빠지죠. 내가 기본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500포인트, 600포인트는 기본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뭐 올라갔다가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 내려온 저점을 깨고, 적게 내려올 경우 깨고 내려가서 바닥을 잡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많이 빠지면 올라갔다가 쌍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 눈에는 거의 뭐 충격 파동 비스무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A, B, C 해가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반등 B파가 끝났든지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끝났으면 이게 A, B, C 해가지고 떨어질 거고, 요 자체가 아주 얇긴 하지만은 A, B, C, D, E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떨어지야 떨어지는 거죠. 지금 오늘이 9월 15일 수요일, 내일하고 모레는
추석 전이니까 요 20일선을 대충 어, 뻗대고 있지 않을까. 21선에서 이 볼리지밴드 중단이 21선이라 그랬죠. 이 21선 금방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월화수가 지나고 나서 목요일 날 되면은 목금 이틀 장이 열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장이 열립니다. 목금월 중에서 요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을라나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그 다음 주 돼서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거의 하락에 임박했다. 여기서 뭐 대롱대롱 매달리듯이 길게 행보하면은 더 큰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높으니까 급락이 나왔지요. 여기서 반등이 높게 놓든지 아니면은 횡보를 길게 하면은 또 가파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나는 가파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일지 조금 있다가 옵션 가격 바닥일지 모르겠는데 옵션 가격 대비 상당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데 내가 야심차게 하방으로 지를 때 거꾸로 간 케이스도 많거든요. 한 20배는 하방으로 나겠다 싶었는데 위로 100배 나는 경우도 하다 했습니다. 위로 100배 나는 경우 여기서 지금 한 200포인트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위로 100배 나거든요. 위로 100배 납니다. 그래서 여 위에서 꿈틀거리다가 윗방향이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은 위로 한 10% 정도만 하방으로 찔른 거의 10% 정도만 위로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지용으로. 그러면 만약에 하방으로 안 가고 위로 갔을 때 이 잘못 찔른 거에 대한 원금이 모두 복구됩니다. 그 10%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밑으로 봤는데 내가 틀렸을 경우 위로 슈팅이 강하게 놓으면은 그게 100배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0배가 났는데 엄밀하게 너무 말을 하면은 여기 하루 만에 1박 2일 만에 10배가 넘게 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속해서 나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반등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그 옵션에서 그 가격이 많이 다운됐지요. 한 3분의 1 정도 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볼 때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데 작은 1파, 2파, 그 다음에 작은 3파, 3파에 1파, 2파, 3에 1파, 3에 2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3파가 끝이 나고 3파의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복잡하면은 이 조정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A, B, C, D가 되겠죠. 이 파가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이거 전체가 1파가 되고 이 전체가 반등 B파면은 여기서 A, B, C가 이걸 뚫습니다. 1, 2, 3이 뚫듯이 C가 뚫습니다. A, B, C, D, E 파이가 끝이 나고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국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내거 380을 0.59에 샀다고 했으니까 내거 움직임을 잘 보고 있다가 뭐 390도 좋고 380도 좋습니다. 잘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반등이 들어와서 바닥이다 싶으면은 풋으로 잡으면 됩니다. 풋으로 잡지 못하고 요거를 뚫고 내려갈 것 같아 이 저점을 그러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그건 100포인트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뭐 여기서 내려오면은 대략 한 60포인트 되고 더 올랐다 내려오면 더 많겠지요. 근데 그 내려오는 올 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2배가 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저점을 깨면서 뚫고 내려오게 되면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깬다면은
따라붙어야 된다. 위에서 푸업 매수를 못하면은 따라붙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단번에 뚫느냐 아니면 접었다 뚫느냐 따라서 옵션 가격은 차이가 크거든요. 또 못 뚫느냐, 못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수익이 났다가 수익 확정을 못하고 다시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고 맞는 확률이 많기는 하지만은 틀린 횟수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못 찌르는 이유가 내가 자신 있게 찔렀다가 실패한 게 무지하게 많겠지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요. 내가 본 대로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그래 보는데 그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장을 안 보는 게, 장을 아침에 보고 낮에 보고 종가물에 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뿐만이 아니고 옵션을 하고 있는 깍꿍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추세가 있다 하면 추세에 한 번 닿았지요. 위쪽에 한 번 닿았지요. 여기 한 번 닿았습니다. 위에 한 번 닿았지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닿거나 이 추세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파동이 나와야 되면은 또 박사님 이론에 의하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걸 닿지 않고 내려오면 더 많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론도 나름대로 펴던데 그거는 이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런 추세에서 학습이 된 겁니다. 과거 추세에서 최근 들어 가지고 과거의 이론과 맞지 않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파동 이론에. 그거는 작전하는 세력들이 파동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식도 결국은 심리 게임 아닙니까? 옵션이나 선물 같은 파생은 더더욱 심리 게임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박의 기준이 정확하게 들어맞거든요. 파생은 선물이든 옵션은 더 심합니다. 선물은 오히려 홀짝각 같이요. 어릴 때 구슬치기 해봤죠. 홀짝 아니면 동전 가지고 홀짝 홀 아니면 짝 둘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홀 하나 간데 틀렸다. 두 번째 홀 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2배, 4배, 8배 이래 찌르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도 한 8, 90%는 그렇게 하면 이깁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10%는 그 가는 방향대로 가버립니다. 언제까지? 그 손에 든 걸 다 내놓을 때까지. 그게 이제 이른바 그 기관들의 투매죠, 투매. 언제 나왔냐? 우리 작년에 나왔지요. 작년 그 3월 달에 투매 나왔지 않습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하방으로 얼만큼 갈지 알 수가 없다 얘기가 나왔죠. 요거 이때 투매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래 떨어지고 요거 떨어질 때 이제 투매가 나온 거죠. 투매. 원래는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맞는데 요 저점을 심리적인 지지선이라는 1850, 1800이라는 저점을 깨버리면은 투매가 나오거든요. 포지션을 보지 않고 무조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이런 언더슈팅이 나온 겁니다. 던질 사람 다 던지고 나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다 유동성까지 공급한다고 하니까 쭉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 힘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게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상승은 거의 끝이 났다. 근데 여기서 시작한 상승이 끝이 났는데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하락이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 상승이 조정받고 다시 오를 거다 하는 논리를 펴내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입은 아픈데 여기서
이 큰 거를 내비두고 이 작은 거 들고 막 깨작깨작거리고 있는데, 주식을 여 밑에서 샀던 사람은 이런 쪽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떨어지는 거 보고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또 나중에 뚫고 올라가면은 그 저 위에서 또 하면 됩니다. 몇 년 있다가. 나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몇 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뭐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여기를 꼭지로 해가지고 요런 추세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하고, 좀 전에 분봉 60분봉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냐? 그건 잘 모르겠다. 많이 내려가면 한 30%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30%면은 3316이니까 대략 한 990포인트 되죠. 그럼 약 1000포인트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많이 내리면은. 근데 1000포인트 내리면은 이 전고점 2607과 맞닿는다. 지금 안 보여? 앞에 있습니다. 맞닿는다. 그러면은 2607은 깨지 않는 요 정도 라인에서 끝나지 않을까. 많이 내리더라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 정도 내리게 되면은 이게 몇 포인트냐? 한 700포인트 되는데, 700포인트 같으면은 뭐 20포인트 내리면은 20% 내리면은 660포인트죠. 660포인트면 700포인트가 쭉 비슷하지요. 그래서 660포인트 대략 700포인트 정도 내리면 20% 내리는 거니까 20% 정도 내릴 가능성이 10%나 30%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이래 이제 대략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왜 20% 정도 내릴 가능성이 많은가? 10%는 너무 적은 것 같고 30%는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중간 정도 타입보자 이러면 대충 700포인트 정도 내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700포인트 내리면은 대략적으로 얼마냐? 2600 한 몇십 된다. 2700이 좀 깨지는 수준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떠들었습니다. 괜히 파생 때문에 시간만 길어지는데, 파생 영상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 영상보다 더 많이 보길래 두 개 합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다음부터는 주식 위주로 하되, 파생은 필요할 때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지칩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